넷플릭스 아무도 없는 숲속 보고 왔습니다.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작품이죠. 저도 좀 기대했어요. 어,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보기 되게 좀 괴로운 작품이었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가면 갈수록 작품이 굉장히 좀 난해해지고 이상해져요 그냥. 후반부는 거의 망쳤다고 볼 정도인데 이제부터 좀 스포가 있을 겁니다. 이제 큰 이야기는 두 개로 가요. 과거 얘기가 이제 윤계상 씨가 모텔 주인이에요. 근데 살인자를 이제 의도치 않게 모텔로 불러들어요. 이제 그래서 그 살인자가 그 모텔에다 시체를 버리고 가는 뭐야. 그래서 좀 떠들썩하게 돼요. 연쇄살인범이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화제가 돼서 결국 그 모텔은 망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윤계상 씨의 그 가정도 무너지는 얘기가 들어가는데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가 김윤석 씨, 거의 이제 현재 얘기예요. 이분은 이제 펜션 주인으로 나옵니다. 근데 우연치 않게 한 여성이랑 한 아이를 손님으로 받아요. 근데 이제 그 여성이 고민실 씨인데, 그 사람들이 퇴실을 할 때 근데 아이는 안 보여요. 그거를 이제 되게 그 뭐지? CCTV? 아니죠. 그 블랙박스로 알게 되는데, 사실 그럼 끔찍한 상황이 예상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신고를 안 합니다.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안 해요. 근데 그러다가 그 여성이 1년 후인가 그 펜션을 다시 찾아요.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펼쳐지는데, 이게 8부작입니다. 처음에는 진짜 재밌거든요. 되게 잘 만들었다. 스토리 되게 기대된다. 이러면서 봐요.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. 근데 이제 김윤석 씨가 이제 상상으로 이제 고민시 씨를 습격을 하거나 습격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갑자기 이게 그냥 평상시 장면인데 갑자기 좀 뜬금없이 습격을 당하거나 습격을 하면 이게 저 배우의 상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.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진짜였던 적도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수영장 씬에서 저는 그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. 자세한 건 직접 보시고, 그 장면은 진짜 재밌습니다. 수영장 씬 좀 재밌고, 그러다 갑자기 둥둥 뜨다가 눈 뜨는 장면이 있는데 저 진짜 그건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일단 뭐 좋은 거는 얘기를 드리면 미장센 너무 좋습니다. 색감 이런 거 진짜 좋고요. 고민시 씨가 화가로 나와요. 화가로. 사실 화가가 이제 컨텐츠의 등장 인물이면 작품에서 색감이 엄청 중요하잖아요. 그 사람의 내면이나 심리 뭐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.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. 이렇게 그림 색이나 이게 나중에 보면 펜션에 막 열대우림에 있을 법한 화분을 엄청 가져다 놓잖아요. 전 그런 거 되게 좋았습니다. 되게 그런 걸 왜 좋아하냐면, 제가 또뭐 보면 오징어 게임 이런 데서 보면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게임이잖아요, 이게. 근데 배경이 다 분홍색이고 또 이제 거기 보면 다 놀이터 같거든요. 그런 이제 역설적인 거,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. 그리고 뭐 극찬하죠 다들. 배우도 연기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이제 고민시 씨 연기를 이번에 처음 제대로 보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그 에너지가 진짜 좋아요. 그러니까 되게 여러 배우들 얼굴도 보이고 김민희 씨나 전도연 씨 옛날 얼굴도 좀 보여요. 굉장히 매력적입니다, 배우로서. 그래서 근데 그것마저도 좀 막판에 가면 좀 이상해져요. 막 킬빌 캐릭터가 돼요. 그런 거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너무 아쉽습니다. 이런 거는. 일단 그 큰 두 개의 스토리를 갖고 가는데, 굉장히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들 에너지도 좋고요. 볼만합니다. 초반에는. 물론 이제 초반 2, 3회가 굉장히 늘어져요. 좀 답답할 정도로. 개인적으로는 좀 줄였어야 된다 보는데, 이게 8화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, 좀 너무 지루해요 그 부분은. 근데 뭐 뒤에 나오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, 예. 그러면서 저는 이제 초반 한 4, 5회 정도까지인가? 4화까지인가 긴장하면서 보는데, 이제 나중에는 고민시 씨 등장하는 장면을 되게 기다려요. 그러니까 저 사람 무슨 사고 칠까를 기다리게 되는데, 이제부터 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, 사실 저는 이 작품은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좀 혹평을 할게요. 어떤 느낌이냐면, 마라탕집 가면 넣을 수 있는 재료가 한, 크게 보면 작게까지 하면 한 4, 50까지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넣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다 넣고 싶어 했던 느낌. 그러니까 처음에는 맛있는 거야. 뭐 고기도 맛있고 뭐 면도 맛있고, 그래서 다음엔 뭘 더 넣어볼까 하는데, 이게 막 아시겠지만 상성이 안 맞는 재료들을 넣으면은 국물이 좀 탁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색깔이 아예 맛이 안 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데, 그러면 국물을 바꾸거나 뭐 재료를 조절하거나 해야 되는데, 그게 아니라 계속 그게 유지가 돼요.
그래서 좀 먹기가 힘들어요. 그 음식들이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잡탕이 아니에요. 잡탕은 뭔가 좀 잘 어쨌든 조합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건 음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컨텐츠가 엉성할 수도 있고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만들겠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음식으로 치면 너무 많이 빠진 부분이 있거나 너무 과해. 그러니까 아예 좀 음식이 아닌 느낌?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매운맛 강조하는 음식, 그러니까 사실 음식이라기보다는 약간 기획 상품에 가까운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었어요. 좀 대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, 저는. 그러면서 되게 너무 억지로 이 얘기들이 이어져요. 제가 보기엔 되게 억지입니다. 이제 후반부가 그 아까 말했던 모텔과 펜션의 이제 주변 인물들 주인공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보면 좀 황당합니다. 후반부가 그렇게 이어지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그 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되게 어지럽더라고요. 그래서 한 5화인가 6화부터는 전 그냥 틀어놓고 핸드폰 하면서 보고 막 이랬어요. 그러니까 집중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어쨌든 뭐 평을 좀 하고 싶긴 해서 그냥 평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. 본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면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전반부랑 후반부랑 많이 바뀌어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 설명이 또 있어야 되는 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윤석 씨가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에요. 전반기에 조금씩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처를 해요. 위기에 대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좀 캐릭터성이 갑자기 변한 느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필요하긴 해요. 그 작품에서 보면 약간 원주민이 람보가 되는 느낌이 돼요. 예, 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전 정말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난해했던 캐릭터가 이정은 씨입니다. 이정은 씨가 되게 정인감보다는 사건 자체를 좋아하는 경찰이에요.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사건 보면 흥분하고 이런. 근데 이제 처음 파출소의 발령인가를 받고 본 사건이 경험한 사건이니까 모태 사건이에요. 과거니까.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동물적 감각이나 본능 이런 걸로 사건을 잘 해결하고 그러면서 강력반도 가요. 나름 이제 승진도 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죠. 그런 중앙에서. 그러다가 이제 현대부로 돌아오면서 그 시간이 흐른 거죠. 그 양반이 나중에 자기가 처음 발렸던 그 깡촌, 네, 모태 쪽, 그러니까 그 깡촌의 파출소로 다시 옵니다. 저는 처음에 이정훈 씨가 등장을 했을 때는 그 모텔 사건이 해결이 안 돼서 그 미련으로 다시 오는 약간 이런 게 좀 형사의 캐릭터 중에 보면 보편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사실 보면 모텔 사건은 이미 다 해결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미련을 가질 수가 없는 사건인데,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동네로 다시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, 제 말은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좀 설명이 안 되는 미스라고 봅니다. 보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에요, 이 캐릭터 중에서. 그러니까 보면 되게 잘 만들 수 있는 캐릭터였어요.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되게 처음에는 이 사람 재밌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래라고 합니다. 술래 거기서 되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제일 어색해요. 그리고 보면서 이거 이제 저의 느낌인데 배우들이 어쨌든 이 연기를 하고 작품을 찍을 때는 그 연기 그 드라마가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찍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약간 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그거를 이건 진짜라고 하면서 찍을 텐데 저는 배우들이 되게 연기하는 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. 제가 느끼기에는 불쌍할 정도로 힘들어 보였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중견 배우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김윤석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다들 잘하지만 김윤석 씨가 정말 탑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양반이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되게 일정성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자기도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보일 때가 있어요. 저는 좀 그냥 제가 느낀 거일 수 있는데 되게 어색합니다. 그 나중에 보면 그 이 사람이 각성하는 장면 중 하나가 이제 모자 쓰고 총 챙기는 장면 있잖아요. 저는 그거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. 정말 저는 너무 뭐 클리셰가 아니라 너무 그냥 싫어요. 그건.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훈 씨도 점점 막판으로 갈수록 좀 이상해지고 되게 아까 말한 것들이 설명이 안 돼요. 그래서 연기가 잘 안 드러나는 연기력이 잘 못 드러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연기력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나마 커버가 했던. 그리고 이게 장르가 스릴러잖아요. 저는 좀 근데 보면 뜬금없는 코미디가 나오기도 하고 뭐 코미디 나올 수 있는데 스릴러 하더라도 보면 이제 막판에는 거의 이제 킬빌이 돼요. 액션으로 변합니다.
이 영화에서 가장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임산부예요, 임산부. 예. 그 부분 좀 기겁도 하고, 그래서 일부러 제작진들이 망쳤나, 마지막을 망치는가 싶을 정도인 거죠. 그러니까 저는 기대도 많이 했고 초반에 너무 좋았다가 안 좋아서 별이 이게 5개가 만점이면 0.5개 드리고 싶어요. 뒤에 전혀 집중도 안 했는데요. 너무 산만하고 그래서 너무 아쉽다. 그리고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컨텐츠 평론을 하잖아요. 그리고 이 관련 제작사들이 요즘 어쨌든 유튜버들을 다 확인을 해요. 그러니까 그게 구독자 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쩌면 실제 배우들이 제 걸 볼 수도 있잖아요. 뭐 알고리즘에 잡혀서 당연히 뭐 제가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그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올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윤석 씨가 지금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해요. 실제로 앞에 있어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제를 많이 해요. 근데 이럼에도 이 작품은 쉽지가 않네요. 정말로 속상합니다. 또 한 줄로 정리를 드리면 컨텐츠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망칠 필요는 없다.